이처럼 고프만은 사회적인 위치 그리고 지위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퍼폼하는, 공연하는 그러한 품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또 그 상황에 맞게 배역이 연출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라든지 직위, 위치 등이 잘 드러날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비웃음을 받거나 아니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상황이 깨질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아연출의 사회학에서 나왔던 중요한 개념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자아가 어떤 본질적인 그러한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내가 상황에 따라서 역할하면서 형성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곳에서는 이렇고 저곳에서는 저렇고 일관되지 못하지?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누구라도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장소, 저런 장소에 맞게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잘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자아연출의 사회학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이라는 그런 무대 속에서 연기를 할 때 갖게 되는 몇 가지 행동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방식에 대해서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각각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역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학교에서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내가 교수라는 그 역할이 어때야 된다. 아이들을 진실하게 대하고 또 내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를 전달해 주어야 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러한 역할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의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군인은 징집되었지만 자신이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참여해야겠다. 그리고 난 여기서 좋은 군인이 될 거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징집이 됐지? 나는 이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나는 전쟁 자체가 싫어. 그리고 나는 군인이라는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그 배역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당연히 그 배역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배역에 대한 믿음, 이것은 그 사람이 그 무대에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극적 효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참여하는 무대에 있어서 내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효과를 말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서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고위 공직자 중 한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책을 이렇게 들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 책은 빨간 하드커버를 가지고 있었고 더군다나 그 책의 표지를 밖에 이렇게 보이게 들고 있었는데 그 표지에는 영어로 쓰여 있었어요. 그러면 그 고위공직자가 그 책을 들고 있을 때 그것이 의도된 것인 건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것인지는 모르지만 관중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것을 보고는 저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책을 읽는 사람이구나. 지적 수준이 매우 높을 것이 분명해. 혹은 저 사람은 되게 전문적인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되게 진지하겠구나. 여러 가지 이러한 인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책은 그 표지가 하얀색의 원래 표지가 있는데 그 표지를 떼고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온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사실은 번역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더더욱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한 연극적인 어떤 효과, 극적인 효과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자신의 역할이라든지 자신의 인상을 훨씬 더 강조해서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빙 고프만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약간은 재미있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지 보그의 모델은 자기가 포즈로 들고 있는 책을 이해할 정도의 교양이 있음을 옷차림, 자세, 얼굴 표정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적절한 표현을 하기 위해 그토록 고생하는 당사자는 정작 책을 읽어볼 시간이 별로 없다.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한다. 경청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학생은 눈으로 선생을 응시하고 귀는 사방으로 열어둔다. 그렇게 경청하는 학생 연기를 하느라고 진을 뺀 나머지 그는 결국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 네, 이처럼 어떠한 우리가 역할을 수행한다는 걸 잘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극적 효과를 연출하다 보면 실제로 그 본연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어빙 고프만은 아주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처럼 극적 효과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긍정적인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상화입니다. 이상화라는 것은 그 무대에서 그 사람이 가지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특성을 약간 좀 이상적으로 연출을 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빙 고프만은 자신이 박사 논문을 썼을 때 스코틀랜드 주변에 그 세틀랜드 섬이라고 이름 붙인 그곳 공동체에서의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복지기관에서 이 섬 주민들에게 어떤 복지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전 조사를 나왔는데요. 갑자기 주민들이 행동을 바꾸더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찢어지고 낡은 신발을 신도록 하고요. 그리고 집안에는 좋은 음식이라든지 와인을 치우라고 하고 어딘가 빈곤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빈곤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취하더라는 거죠. 이러한 점은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경험했었던 것으로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렸을 적 학교에 다닐 때는 갑자기 장학관이 찾아오신다고 하면 학교가 분주해졌었어요. 환경미화를 갑자기 하기도 하고 또 선생님은 예전과는 다른 아주 친절한 모습으로 학생들을 대해주기도 하고 반장이라든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준비된 질문을 선생님에게 수업 시간에 제기해야 하기도 했었죠. 이처럼 이상화라는 것은 그 무대에서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상적인 모습을 꾸며내는 것을 말을 합니다. 또 표현 통제와 위장이 있습니다. 표현 통제라는 것은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에 적절한 여러 가지 무대 장치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옷차림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만약에 대통령이 어떠한 시계에 등장을 하는데 그 배경음악이 동요가 나온다거나 코믹한 음악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랩이 나온다거나 이런다면 얼마나 우습거나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어떠한 무대에서 역할을 할 때에는 그것에 적절한 배경음악 그리고 다른 배경 장치들 그리고 그 사람의 옷차림이라든지 그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태도 같은 것이 통제된다는 것이죠. 한편 위장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위장은 그 장소에 걸맞게 자신을 바꾸는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젊은 사람들만 20대나 뭐 30대 초반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클럽에 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그 나이에 적합한 모습으로 보여야 입장이 허가될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대로 젊게 입고 그리고 말도 젊은 사람이 하는 말투를 쓰고 화장을 하게 된다면 화장도 오늘날의 트렌드에 맞게 하겠죠. 머리를 염색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도 입장이 불어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렇게 노력을 해서 위장을 통해서 자기가 그 장소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15세의 청소년이 자신이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18세인 척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모습도 위장의 하나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또 만일 부자들이 모이는 모임에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옷장에서 가장 고급스러워 보이는 옷을 입고 그리고 장신구도 가장 비싸 보이는 목걸이나 팔찌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그 무대에 적합한 모습을 하려고 애쓰는 그래야만 그 공간에서 적합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을 보면은
거기서 개츠비라는 그 주인공이 어떻게 그 데이지라는 상류층의 여인을 같이 사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투라든지 행동거지라든지 그리고 자신이 쓰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류층에 맞게 바꾸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위장을 하는 아주 대표적인 예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비화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일상적으로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었던 아나운서나 탤런트들이 재벌가로 시집을 가게 되면 갑자기 그 사람의 사생활이 감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왜 재벌가라든지 아니면 높은 공직자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의 사생활은 감춰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지위와 그리고 직위, 역할은 그러한 신비화를 통해서 훨씬 더 권위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왕 같은 경우에도 왕이 국민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고 싶다고 하더라도 왕은 절대로 국민과 가깝게 지내지 않고 멀찌감치 그저 존재하는 존재로만 있으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요. 그처럼 신비화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권위라든지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 사람일 경우에 신비화를 통해서 그러한 점을 더 강화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점도 우리가 자아 연출을 하는 한 가지 기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고프만은 우리의 사회적인 위치 그리고 직위, 지위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퍼폼하는, 공연하는 그러한 품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또 그 상황에 맞게 배역이 연출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라든지 직위, 위치 등이 잘 드러날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비웃음을 받거나 아니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상황이 깨질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상황에 맞는 역할을 하는 곳에는 단지 개개인만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팀이 참여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 정의는 의도적으로 깨지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작동하기도 해요. 우리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서로 다른 당의 국회의원들이 서로 싸운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몸싸움을 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각 당의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어떤 몸싸움이라든지 말다툼을 통해서 이것이 적절한 상황이 아니다. 어떠한 합리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상황의 진지함을 깨트리려는 그러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무대에서 역할하는 것은 단지 개인뿐 아니라 팀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어빙 고프만은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오늘은 어빙 고프만의 자아 연출의 사회학에서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연출을 하려고 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이 이야기 말고도 많은 내용이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여러분께 이 책을 좀 흥미있게 소개해드리고자 좀 흥미로운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